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의 어느 날 친구 A와 N과 함께 마지막 고등학생 시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남자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산기슭에 위치한 온천 여관이었다. 주변에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공기가 맑고 고풍스러운 여관은 깨끗했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체크인을 하면서 먼저 짐이나 풀고 놀까? 라고 말했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간 여행이라 허화로운 여관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여관의 현관에 들어서자 예쁜 여주인이 우리를 반겼다. 그녀의 목소리도 아름다워 우리는 무심코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여주인은 짐을 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짐을 들어주려 했다. 고용인이 있는 여관이라면 보통 직원이 짐을 옮기기 마련인데 M이 왜하며 혼자 운영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여주인은 아니요, 고용인이 한 명 있습니다만 지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짐을 직접 옮기기로 하고 여주인에게 방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앞서 걸어갔는데 그녀의 등 뒤에 아이가 엎여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자녀분인가요? 라고 물었다. 여주인은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녀가 아이를 업고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나이라면 엄마에게 늘 매달려 다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갔다.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의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며 나름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여관으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주인이 찾아왔다.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바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고용인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처음 본 그는 60세 정도의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주인이 다시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나는 등에 업힌 아이를 떠올리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방 안으로 인형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아이는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웃으며 방을 나갔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마친 후 고용인이 와서 식탁을 정리하고 여주인은 다시 나타나 이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나 봐요. 라며 인형을 데리고 나갔다. 우리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분이 나빠져 나는 친구들에게 온천에 가서 몸이나 풀자. 고 제안했지만 모두 피곤해 보였고 일찍 자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온천으로 향했다.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잔다던 친구들이 장난치고 있는 줄 알고 화가 난 나는 문을 세게 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인형을 가운데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을 연 나를 보고 A는 왔어?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줘서 재밌어. 라고 말했다. M도 너도 이리 와. 진짜 즐거워. 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그건 인형이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워 소리쳤다. 그러나 친구들은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외웠다잖아.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여주인과 고용인이 서 있었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놀아주세요. 라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여관을 뛰쳐나왔다. 산을 정신없이 달리던 중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렸다. 그것은 택시였다. 택시에 올라탄 나는 아저씨, 빨리 출발해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운전사 아저씨는 내가 너무 다급해 보였는지 급히 차를 몰았다. 어느 정도 달린 후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냐? 고 물었고 나는 방금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 여관은 5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어.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 때문에 빚에 시달리던 여주인과 다리가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이 함께 자살한 곳이었다. 친구들이 걱정되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여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해가 뜨면 여관으로 데려가 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새벽이 되어 해가 뜨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다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고 안에는 친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감기에 걸린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었고 나만 혼자 도망쳤다고 화를 냈다. 나는 여관 자체가 유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